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는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 데이비드 가드너의 철학이 담긴 규칙 파괴자들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평범한 기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여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비밀을 이 책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투자와 성공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통찰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여러분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는 규칙 파괴자의 본능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규칙 파괴자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강자들이 구축해놓은 성벽을 허물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을 찾아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음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개 초기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비전이 옳았음이 증명되며 시장 전체를 흡수하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현재의 수익률이 아니라 내일의 세상을 지배할 새로운 질서이며 그것을 믿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용기가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말할 때 그 광기 속에 숨겨진 논리를 찾아내는 사람만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혁신은 언제나 기존 규칙에 대한 정중한 거절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투자의 본질이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의 실적과 차트에 매몰될 때 규칙 파괴자는 그 기업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먼저 봅니다. 남들이 위험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독점적 지위와 혁신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최고의 수익은 대중이 외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며 고정관념에 박힌 분석가들이 비싸다고 평가하는 주식이 실제로는 가장 저렴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일 뿐 그 기업이 가진 무형의 자산과 경영진의 비전까지 모두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격표 너머에 존재하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밸류에이션 지표에만 의존하는 투자자는 혁신, 기업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결코 맛볼 수 없으며 늘 비싸다는 이유로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진짜 저평가된 기업은 장부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창출해낼 독점적 이익의 크기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오직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이들에게만 허락된 영역입니다. 숫자가 주는 안도감에 속지 말고 그 기업이 가진 무형의 에너지와 확장성에 집중할 때 비로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부의 통로가 열리게 되며 이는 곧 부의 계단을 뛰어넘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저점 매수의 오류를 꼬집습니다. 무조건 싼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싸 보이더라도 그만큼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의 지름길이라는 해석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정적인 수치가 아니라 동적으로 확장되는 에너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강력한 브랜드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되며 이는 후발주자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고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 기업은 단순한 사업체를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추주가 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단순히 사용자가 많은 것을 넘어 한 명의 사용자가 추가될 때마다 기존 사용자들의 편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기업은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성장하는 자가 발전의 단계를 밟게 되며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끊임없이 팽창하는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는 절대 강자들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독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생태계의 뿌리를 깊게 내린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브랜드의 힘이 실질적인 해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려 노력하기보다 좋은 기업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같아서 이를 피하려다 오히려 가장 큰 상승장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시장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우량한 자산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결국 우상향하는 혁신의 역사이며 단기적인 하락장에 겁을 먹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복리의 마법은 영구히 중단되고 맙니다. 가장 훌륭한 수익은 기술적인 매매 기법이 아니라 인내심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어려운 감정 조절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투자자의 시계는 하루 이틀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의 먼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자본을 기업의 혁신 에너지와 결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본주의가 선사하는 가장 달콤한 열매를 온전히 수확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의 비약을 배웁니다. 많은 투자자가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가드너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의 마법이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가 결국 최후에 웃게 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다섯째, 경영진의 비전과 도덕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주주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재무제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철학과 열정입니다. 우리는 경영자의 인터뷰와 행보를 통해 그들이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기업의 영혼을 팔지 않으며 어려운 순간일수록 직원과 주주들에게 진실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갑니다. 결국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리더가 꿈꾸는 세상의 크기와 비례하며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투자자에게 가장 큰 안전마진이 되어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리더의 진한 행적과 철학은 그 기업의 미래를 정직하게 예고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추식 증서가 아니라 한 리더의 비전과 인생에 투자한다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경영진의 그릇을 먼저 가늠해보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생명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리더가 부패하거나 비전이 없다면 그 배는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신뢰와 혁신과 정신을 가진 리더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투자 여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업은 고객의 불만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으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파괴함으로써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기업은 곧 도태될 운명에 처하게 되지만 스스로를 규칙 파괴자로 정의하는 기업은 무한한 확장을 거듭합니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니라면 기업에 있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톡과 같으며 현재의 성공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조직은 새로운 시대의 규칙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자신의 사업 모델이 낡기 전에 스스로를 혁신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기존 매출원을 갉아먹더라도 더 큰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는 과감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동성이 살아있는 기업만이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무한한 번영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정체된 호수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며 새로운 대항으로 나아가는 기업의 에너지는 주가라는 지표를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자기 잠식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이야말로 장기 생존의 비결입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기업만이 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진정한 규칙 파괴자는 복잡한 수식보다 단순한 진리에 주목하며 세상이 말하는 상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투자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단순한 캐기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확신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만이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자신의 철학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의 공포나 탐욕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확립해야 합니다. 세상의 편견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편견이 깨지는 순간 돌아오는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며 이는 오직 소수의 깨어있는 투자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힘이야말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꽃길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이 향하는 가시밭길에서 진정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법이며 이는 스스로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군중의 뒤를 따르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덟째,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하며 일상 속의 작은 변화가 거대한 트렌드로 변모하는 지점을 포착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 주변의 소비 패턴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대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종종 우리 집 거실이나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나 친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는 새로운 유행 속에는 천문학적인 부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어디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쓰는지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일상이 곧 투자의 실험실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관찰하면 보이지 않던 거대한 기류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불편을 해소해주는 제품에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지배적인 규칙이 될 것임을 직감하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곳, 내 친구들이 열광하는 서비스가 바로 부의 원천입니다. 생활 밀착형 투자가 오히려 정교한 알고리즘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홉째,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수익률에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의 체급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철저하게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며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눈앞의 행운을 놓치고 맙니다. 분산이라는 이름 아래 가치 없는 자산들에 돈을 흩어놓는 것은 안전을 담보로 부자가 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진정한 투자자는 자신이 잘 아는 몇 개의 압도적인 기회에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확신이 드는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함이 부의 계단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규칙 파괴자에게 적당한 안주는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그 위험을 껴안을 수 있는 대담함이야말로 평범한 시민을 자본가로 탈바꿈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되 확신이 드는 순간에는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게 됩니다. 열째, 돈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규칙을 파괴하며 얻은 부는 책임감을 수반하며 우리는 그 부를 통해 더 많은 혁신가와 규칙 파괴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의 최종 목적지는 자아실현과 사회적 공헌에 닿아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 자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업에 힘을 보태는 행위이며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은 다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을 세상에 투영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숭고한 목적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 개인의 영광을 넘어 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거룩한 과정이며 그 여정의 끝에서 만날 부는 여러분의 인격과 비전을 증명하는 가장 투명한 훈장이 될 것입니다. 부의 철학적 마무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실행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뻔한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규칙 파괴자의 궤도로 올려놓을 새로운 행동 지침들입니다. 첫째, 하루에 딱 30분씩만 세상의 상식에 반기를 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모두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필수 앱이나 서비스의 단점을 찾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혁신의 첫걸음이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훈련이 여러분의 뇌를 규칙 파괴자의 뇌로 개조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소비 내역을 분석하여 내가 단순히 유행 때문에 돈을 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혁신적인 가치에 지불한 것인지 분류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정말 응원하고 싶은 철학을 가진 기업의 제품만을 소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소비가 곧 투자의 시작이며 팬심이 담긴 소비 데이터가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극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셋째, 직업이나 전공과 전혀 무관한 분야의 전문가를 매주 한 명씩 찾아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콘텐츠를 깊게 파고드십시오. 규칙 파괴는 서로 다른 분야가 충돌할 때 일어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정보와 접촉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투자 일기를 쓰되 가격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오늘 내가 산 주식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가 아니라 이 기업이 오늘 세상을 위해 어떤 혁신적인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가격에서 가치로 옮기는 순간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장점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강화해 보십시오. 평범한 다재다능함보다는 압도적인 한 가지의 무기가 규칙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남들이 적당히 할 때 여러분은 미친 듯이 파고들어 해당 영역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십시오. 여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비전과 목표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규칙 파괴자는 고독하지만 자신의 길을 믿어주는 지지자들이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야망을 드러낼 때 비로소 진실한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가 오늘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박힌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창의적인 시도를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하거나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덟째, 실패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는 재무제표를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오늘 무언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내 자산 목록의 지식이라는 항목으로 저축된 것입니다. 실패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경험 자산은 늘어나며 이는 나중에 거대한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명상이나 몰입의 시간을 통해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규칙 파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본인의 직관과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열째, 여러분이 이룬 작은 성취를 타인과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부는 흐를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아주 적은 돈이라도 다른 규칙 파괴 지망생들을 위해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부의 생태계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 파괴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가드너가 말한 혁신의 원칙들을 가슴에 새기고 제가 제안한 실행 방안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상상 이상의 속도로 성공을 향해 직진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늘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